자, 요번 시간에는 사업 타당성 평가, 이제는 어떻게 이러한 상품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떤 투자라든지 구입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실 때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서 많은 주변의 조언을 듣고서 하셨겠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전문성을 얻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몇 마디 대화로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이유로서, 뭐 아는 사람이 거기 투자해서 뭐 돈 벌었다는 어떤 이런 경험담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사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또 다행히 또 문제없이 잘 올랐으니까는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들이 크게 실패를 안 보고 성공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공급이 과잉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것이고, 어느 지역은 당연히 수요가 풍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역적인 차이, 거기에 따른 이런 수익성의 모델, 그 다음에 분석, 심사평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투자 여부, 아니면 뭐 매입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러질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에는 부동산 학과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뭐뭐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평가 이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 여부나 매입 여부를 검토하실 때 한 번씩 써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S자가 빠졌네요. 이제 스워트 분석하고 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스워트 분석까지는 국내에서도 많이 해요. 토 분석은 국내는 거의 안 해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냥 스워트 분석 쪽으로만 하고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때는 이 두 가지 다 같이 합니다.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스워트 분석만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미진하고 이왕 배우실 거 어차피 스워트 분석이나 토 분석이나 사실 같은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앞뒤를 바꿔놓은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자, 스워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워트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내부적, 외부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분석하는 기법에는 이제 수익률 분석도 있고, 뭐 가치평가 분석도 있고, 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대한 그것도 평가하는 분석도 있고, 지역별, 대상별, 뭐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을 갖고서 서로 믹싱을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모든 뭐 20가지면 20가지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확성이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한 4-5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이런 건데, 그 중에 이제 스워트 분석은 꼭 들어갑니다. 자, 내부적, 외부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거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봐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떤 기업을 하려다, 아니면 어떤 장사를 하려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꼭 부동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히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다 써먹을 수 있다라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지역에 내 음식점을 하는 것들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기회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스워트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스워트라는 건 딴 게 없어요. 앞글자 쓴 거예요. 스트렝스, 장점이죠, 장점. 그 다음에 W, 위크니스, 쉽게 말해서 단점이에요, 단점. 장점, 단점, 이거는 뭐냐? 내부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오퍼튜니티, 이건 뭐냐면 기회죠, 기회. 자, 향후에 어떠한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트레트, 쉽게 말해서 뭐 리스크인가, 리스크. 이거는 그 위기, 향후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외부적인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거와 외부적인 거를 교차로 함으로써
답을 도출해내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있는 사례를 제가 그냥 가져온 건데, 자 보면 장점은 일단 내가 재무적으로 좀 안정이 있다, 시키면서 내가 좀 돈이 좀 탄탄하다, 현금 흐름이 좋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고급 인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면 자금이 충분하고 인력도 빵빵하고 이러면 이건 상당한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고급 인력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단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이 좀 노후하다, 내가 이제 하려는 그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홍보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손을 좀 봐야 될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건물이 노후하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단점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은 뭐냐면,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는 향후에 관광객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 향후에 이쪽으로 뭐 새로운 무슨 길이 이렇게 홍보가 되면은 그 새로운 관광객,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유입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점으로는 뭐냐면 주변에 많아, 내가 하고자 하는 비슷한 이 음식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사실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결과로치를 도출할 수 있느냐, 두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장점하고 기회를 보게 되면 내가 재무적으로 빵빵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이 충분해, 고급 인력이 있어, 근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어떡하냐, 이 자본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객이 또 좋아하는 이러한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메뉴 상품들을 나오게 되면은 주변에 아무리 경쟁이 많더라도 특색 있는 상품으로 내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바로 기회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O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점하고 기회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OS. 단점이 되게는 뭐냐, 인건비가 과다하고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는 이 인력 구조 조정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여기서 수입이 얼마나 나서 이 인건비를 다 충당을 할 것이며, 이 새로운 유입을 시키려면 이 건물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한 건물에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OW예요. 단점하고 기회를 합치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지금 과다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기에는 지금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노후된 건물에 새로 유입하는 거를 원치는 않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하고 이 리스크를 섞어버리면은, 자 재무적 우위를 가지고서 홍보를 강화를 하면은 리스크에는 뭐냐면 주변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묻혀버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이 이미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꼭 매니아층이 아니라도 거기를 방문했던 이런 업체들이 입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리스크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내가 재무적 우위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규 상품, 기존에 없던 상품들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면은 이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단점하고 위기를 합쳐버리면은, 자, 인건비도 과다하고 건물도 노후하고 주변 경쟁력이 심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새 건물을 만든 다음에 좀 구조조정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정말 필수 인원들만 남겨야겠다라는 이런 결과들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서 이거를 하나의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자금이 빵빵해.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 신규 메뉴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창업을 해서 새로 유치하기가 좀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리모델링을 단행해서 완전 새 건물 신축은 아니더라도 특색이 있는 건물로 꾸며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니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경쟁력이 너무 과하니 홍보를 활성화해 가지고 신규 이 수요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스워트 분석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부적인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알아야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부적인 요인을 장점하고 단점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 다음에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과연 어떠한 기회가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내부적으로 장점하고 단점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기회와 리스크를 검토해서 이거를 매칭을 시켜줘서 하나의 결과물로 도출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스워트 분석이다. 자, 토어 분석은 딴 게 없어요. 스워트 분석에서 나온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워트 분석은 분석을 하는 것이고 토어는 뭐냐면 이 분석에 따른 전략을 짜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워트 분석은 다 기본적으로 하셔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게 되면 자, 이 명확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전략을 도출해서 진행을 할 것이야 결국 나오는 거예요.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럼 접어야죠. 근데 접지 않고 진행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겠지요. 그 전략을 짜는 게 바로 토우예요. 토우 분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석한 다음에 반드시 분석에 통한 이 전략적인 부분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업 사업성 분석 중에 스워트 분석하고 토우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걸 꼭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업 타당성 보고서와 책임준공 보증인데 이걸 뭐 책임준공은 앞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 타당성 보고서는 이제 금융권 쪽에서 과연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냐,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현금 이름이 정확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뭐 금리, 그러니까 이자와 수수료 이런 것들이 뭐 문제 없이 상환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상환이 다 완료될 수 있냐,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걸 바로 사업 타당성 보고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 하냐면 이제 심의 때, 심의를 거쳐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시행사나 외부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내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심의 때는 정말 뭐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치열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말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나고,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갖고 오는 팀들은 다 영업팀들이에요. 영업팀들이 이게 오케이가 돼야 이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정말 밥벌이가 걸려 있다 보니까 치열하게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부적인 사람 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언제 하냐면 은행권, 뭐 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이제 금융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인, 또 회계법인 같은 이제 기업실사,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은행권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쪽은 어떤 거가 중점이 되냐면은 담보대출, 쉽게 말해서 잔금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 증권사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증권사는 어차피 분양에 따른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출이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건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잘 돼가지고 이제 정산할 때 완전히 상환이 완료된다.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증권사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플러스 이제 상환 계획,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는 현금에 따른 원리금 상환 가능성, 이게 그러니까 CF 플러스 이 상환 가능성,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고,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은행권, 그러니까 신협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는 뭐냐면은 정산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향후 담보대출했을 때 그 LTV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어차피 은행권은 이제 분양형이면은 개별적으로 A, B, C 뭐 이렇게 수분양대 분양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서 사용 승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입주할 때쯤이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담보대출. 물론 이제 100% 본인 돈 갖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담보대출 비율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은행권하고 증권사의 차이점이 뭐냐? 증권사는 회계법인을 기준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은행권은 회계법인이 아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왜? 감정평가를 해야 LTV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서 대출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쪽 포인트에다가 대고 이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서로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필하는 그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현재 부동산 PF 보증 이거는 뭐 앞에서 배웠으니까 넘어가죠.